자, 오늘 연금공단에서 함께하는 랜선 클래스 4회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 글씨 이제 정렬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가운데 계단식 정렬해서 글씨 배열 쓰는 거 연습하시고요. 또 봉투로 이제 작품 하는 것도 배워보시고 플러스펜 가지고 수채 기법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 영상이 3가지고요. 영상 보실 시간이 많으신데 그래도 꾸준히 꼭꼭 시간 잘 채우셔서 끈기를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필요한 재료는 쿠레타케 붓펜과 그리고 봉투 그리고 연습장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모나미 펜도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키트에는 없는데 혹시라도 집에 붓과 물통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 또 면봉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글씨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붓펜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은 글씨 구도와 배열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는요, 다양한 이제 구도나 배열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 워드 작업하실 때 이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그 3번째 주제는 위로잖아요. 그래서 위로에 맞게 괜찮아 라는 글귀가 들어가는 문구로 제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종이에 이렇게 저는 지금 가로로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세로로 놓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위에 이제 정렬에 맞춰서 글씨를 쓰실 수도 있으신데요. 요거는 본인들의 글씨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게 괜찮은지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요 위에 선에 맞춰서 글씨를 쓰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정렬은 말 그대로 왼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글씨가 왼쪽으로 다 있도록 괜찮아. 시간은 충분해. 네, 오늘은 이제 이게 지금 글씨가 3글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색하지 않은데 이제 단정해 보이는데 여기 글씨가 문장이 이렇게 길게 돼도 괜찮아요. 앞에 정렬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왼쪽 정렬을 오른쪽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정렬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에 공간을 글씨 전체 글씨의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그래서 힘내. 네, 이렇게 되면 애를 조금 짧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왼쪽 정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하셔가지고 길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정렬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라고 할 때
쓰셔도 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아래 이렇게 맞도록 해주시고,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네, 괜찮아. 이제 세 줄로 한번 써볼게요. 괜찮아. 바람 불어도 여기에 지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밑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이렇게 계단식 배열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계단식 배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집에서 이제 요거를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장에다가요. 자, 1번 먼저 쓰시고 그 다음 여기 2번 쓰시고 네, 3번 오른쪽 정렬 쓰시고 4번 쓰시고 중간에 계단식 배열을 5번에다가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종이를 세로로 세워서 쓰시면은 아마 공간 활용도가 더 높아서 이제 계단 배열하는 거를 좀 더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이 한 장에 이 5가지 글씨 배열 쓰시는 거를 연습을 하고 나시면 아마 조금 더 글씨 이제 쓰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열하는 거를 한 번 더 연습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다른 붓펜 글씨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번에는 조금 긴 글씨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위에부터 걱정 없는 이렇게 2줄을 썼는데 여기도 첫 번째 글은 위에 라인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라인은 윗선을 맞추셔도 되고 밑선을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작은 줄하고 줄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두 번째 배열선은 굳이 위에 상단에 맞추지 않더라도 이제 편한 대로 아마 이제 구도를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왼쪽 정렬을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 네, 이 세상 최고의 명품 옷은 자신감이라는 문구를 썼어요. 자, 오른쪽 정렬은 이제 조금 더 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한 순간은 내일의 추억이다라는 문구인데요. 이거를 쓰실 때 선생님들이 글씨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하시면 좋으세요. 자, 오늘의 특별한 순간은 내일의 추억이다를
앞에 써셔가지고 세 줄로 쓰셔도 되고 네 줄로 배열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쓰시기 전에 다른 연습장에 한번 이제 글씨 배열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쓰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네, 오늘의 특별한 순간을. 네.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자를 길게 쓰셔가지고 포인트를 이렇게 조금 더 주시면은 이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을 맞추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고 이제 이렇게 글씨를 조금 더 내려서 포인트를 주셔도 되세요. 자, 마지막에 하단 글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구는 널 응원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입니다. 이렇게. 네, 잘 보이시나요? 이런 거 해주실 때에도 이렇게 강약, 강약 이렇게 네, 체크해 주시면서 해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편한 대로 이제 이것 중에서 이제 편한 대로 중심 잡는 거는 이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제 공간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조금 더 작게 해서 쓰시고 이게 백설공주 대사거든요. 그래서 뭐 얇은 펜으로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계단식 배열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쓰셔도 네, 괜찮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촬영할 때는 가로로 보여드리는데요. 선생님들 이제 집에서 연습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에는 종이를 세우셔서 A4 용지를 세로로 세우셔서 연습하시면 공간 활용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글씨 배열을 이제 연습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글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난 그거면 충분해 라는 글귀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저희가 워드 작업하실 때 보시면은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정렬은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글씨를 쓰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인 글씨 배열이 이렇게 중간에 오도록 해서 해주시면은 또 글씨 배열하실 때 또 편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쓰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글씨를 이제 써주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구도가 이제 엇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글씨가 너무 이렇게 구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잘 정렬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굵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굵은 글씨를 쓰실 때에는 이렇게 붓펜에 이제 잉크를 조금 이렇게 짜셔가지고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굵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굵은 글씨와 가는 글씨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봄날의 글씨 사이에 보시면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여기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어떤가요? 이제 굵은 글씨와 가는 글씨가 함께 되니까 글씨가 조금 더 이제 완성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 얇은 글씨 그리고 쓰시면서 뭐 배열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굵게 글씨를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조금 가는 펜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의 모든 날을 응원해 라고 쓸 건데요. 그거는 이렇게 하셔갖고 굵은 글씨, 가는 글씨 이제 같이 해주시고 뭐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글씨를 써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화이팅이라는 글귀와 이제 카드를 저희가 또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글씨 배열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글씨 배열은 사실은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글씨 배열하는 것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이제 붓펜 다루는 거나 이런 거에 글씨 이제 완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투 만드는 거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봉투하고 플러스펜하고 준비해 주시면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모두들 봉투에 있는 거 포장 비닐 뜯어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글씨 구도를 배웠으니까 봉투에다가 저희가 글귀를 넣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요 봉투를 저희가 이제 키트에다가 다 넣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노란색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으시지만 편한 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봉투는 이제 그 일반 저희가 쓰는 현금 봉투에도 다 가능하시고요. 뭐 다양한 봉투에 활용하시고 뭐 모양이나 이제 뭐 상관없이 이제 글귀를 쓰시면 되세요.
요즘에는 봉투를 전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명절도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 생신도 있고 뭐 자녀분들한테 또 용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심심할 때 이거를 뭐 1년 동안의 봉투 세트를 다 만들겠다 하시면은 이제 1월 달에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일, 그리고 결혼, 한가위,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해서 다 패키지로 만들어 놓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셔도 되는데 글귀를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이제 결정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봉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이제 뭐 많이 쓰는 게 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이제 용돈 드릴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소서, 행복하소서라는 글귀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활용하는 거, 이제 아까 이제 배열하는 거를 이제 보셨는 것처럼 배열을 어디에 하실 건지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배열을 하실 건지, 이제 여기 중간에 배열을 하실 건지, 중간에 어디에 배열을 하실 건지 배열을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계단식 배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소서, 행복하소서를 쓰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여기 나눠드린 플러스 펜을 활용해서 한번 간단한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했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이제 뭐 누구누구에게 누구 드림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쓰셔도 되는데요.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밑에 한 줄을 더 쓰셔도 예쁘겠죠. 그래서 여기에 글귀가 있기 때문에 그림은 여기 이쪽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뭐 이제 조금 젊으신 분이면 이렇게 이제 부모님 얼굴을 조금 그리셔도 되시고요. 동그라미 2개 하셨잖아요. 그래서 붓펜을 활용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모습은 보글보글하게 파마 머리를 하셔서 그리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안경을 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빠가 얼굴이 더 작게 그렸네요. 네, 이렇게 아빠의 얼굴을 조금 젊게 그려주시면 좋아하시겠죠. 네, 해주시고 엄마의 눈도 예쁘게 엄마의 눈을 이렇게 좀 초롱초롱하게
엄마들은 늙게 그리는 거 싫어합니다. 네, 이렇게 젊게 그려주시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하시라고 하트를 이제 좀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해주시고 뭐 조금 더 이제 뭐 소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아빠 몸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아니면 엄마 옷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제가 좀 통통해서 엄마는 조금 통통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버전하다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3개를 그려주셔가지고요. 꽃잎 5개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더 허전하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저 나뭇잎을 2개를 그려주시면 두 분이서 행복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드리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봉투는 축하합니다 라는 글귀를 한번 써볼게요. 네, 축하합니다. 이제 결혼식에 축하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환갑이나 뭐 또 환갑잔치, 그리고 뭐 돌잔치, 때로는 뭐 승진을 축하할 상황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 있으신데요. 요것도 한번, 요번에는 얇게 조금 날린 글씨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길게 하셔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죠? 네. 여기다가는 요게 지금 바탕이 분홍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경색이 조금 진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여기를 약간 조금 더 파스텔 톤으로 뭐 연베이지라든지 흰색의 봉투에 하면은 아마 색깔이 조금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진이니까 이렇게 튤립을 한번 그려주시고 꽃잎 수에 따라서 꽃 모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잎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줄기까지 그려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세요. 네, 자,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드라이 플라워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예쁘기는 해요. 제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거는 저도 참 받고 싶은 건데요, 제가 네, 마음 가득 담은 용돈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렇죠? 글씨는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해서 한번 붙여가지고 봉투를 완성해 볼 건데요. 드라이 플라워를 붙이려고 하면 이렇게 공간이 좀 이제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이제 어느 쪽에 한쪽에 이제 치우치도록 글씨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용돈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 마음 가득 담은 뭐 사랑 이런 거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드라이 플라워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프리저 버드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드라이 플라워는 그냥 꽃을 그냥 말린 거고요. 프리저 버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저 버드라는 용액으로 꽃을 말려서 이제 꽃이 굉장히 오래 가는 이제 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라벤더나 이런 것들은 잘 말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를 붙여주셔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리본을 만드셔가지고 간단하게 리본을 붙이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그려서 드리거든요. 여기 땡땡이를 조금 더 예쁘게 그려서 드리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실 때 참고하실 것은 너무 튀지 않는 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일홍이 분홍색이잖아요. 여기 분홍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색을 잠깐 참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연하게 해주시면 더 멋지고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봉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플러스 펜을 활용해서 또 수채 기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붓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이따가 이제 나중에 재료 준비하셔서 따라 해보시면 되시고요. 아마 플러스 펜으로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것만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추가로 더 이제 보여드릴 요것은 플러스 펜을 활용한 이제 수채 기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플러스 펜을 다 나눠 드렸잖아요. 근데 플러스 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나눠 드린 세트도 있고요. 요거보다 더 많은 색깔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펜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영어로 색상이 표시가 돼 있고 번호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때는 요 이제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제 하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은 비슷한 계열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되게 다 어울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되게 예쁘게 생겼죠. 네. 근데 이게 물감이 아니라 플러스 펜을 활용한 건데요. 중간에 비어 있는 것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셔가지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신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신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는 물에 젖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이제 해주시는 건데 제가 기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마스킹 테이프로 칸을 정해 놓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전체로 붙이셔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물을 많이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뭐 이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는데요.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스냅을 활용하셔서 색연필을 연하게 색칠한다는 느낌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어떻게 칸을 정해 놓으셔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색칠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을 너무 진하게 하시면 물을 번졌을 때 나중에 펜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펜 자국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비슷한 계열로 해주시고, 그다음 연두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칠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은 물에다가 붓을 이용해서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다양하게 색깔이 번지게 되어 있죠. 네. 처음에는 이게 붓자국이 여기 플러스 펜 자국이 조금 남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조금 지나서 보시면은 붓자국도 여기 펜 자국도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더 번지게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번지게 냅두시고요. 뭐 드라이를 활용하셔서 말리실 수도 있으신데 일단 요게 다 이렇게 마를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고 이제 종이가 완전히 이렇게 건조가 되시면은요, 마스킹 테이프가 붙여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드린 이제 여기 네임펜으로 라인을 그어서 주시면 되세요. 네, 그어서 이제 해주시고 요거 마스킹 테이프를 떼시고 빈 공간에 글씨를 이제 쓰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시는 거예요. 네, 자, 꽃을 그리는 것은 그냥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꽃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점을 그려서 그냥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겹쳐지도록 해주시고요. 마스킹 테이프가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 위로 같이 겹쳐서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요거 마스킹 테이프를 피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부자연스러우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넘어오도록 해주셔가지고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그림 그려주시고, 나중에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건조 후에 떼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는 뭐 여러 가지 쓰셔도 되는데 일단 종이에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떼실 때 종이도 같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접착력이 강한 거는 옷에 몇 번 뗐다 붙였다 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추천해 드리는 거는 마스킹 테이프가 MT 마스킹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MT라고 쓰여인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데 이 마스킹 테이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혹시 구매하시려면 요거를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이제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는 300g 종이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다 그람 수가 다 달라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300g짜리 종이를 쓰시면은 훨씬 더 수채화 느낌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나눠드린 이 이렇게 엽서 패드를 활용하셔도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250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얇은 종이 했을 때는 이제 요게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고 펜 자국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250g이나 300g 뭐 이렇게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네, 한번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300g에다가 종이를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에 어떤 모양을 하실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저도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밑에를 이렇게 먼저 진하게 색칠을 해주시고요. 그쵸?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림에 대한 아니면 수채화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 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준을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물을 묻혀서 밑에까지 자연스럽게 색이 번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시려면 여기를 물을 그냥 맹물을 깨끗한 물을 위에 이렇게 조금 더 발라주시면 이렇게 훨씬 더 수채화 느낌이 나고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을 이렇게 번지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줄기는 너무 굵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굵게 되면 그림이 조금 안 예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도 나뭇잎을 하나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어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뭇잎이 됐잖아요. 그러면 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줄기를 그려주시고요. 꽃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렸을 때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응을 이제 점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저는 한번 면봉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면봉을 활용할 때는 면봉이 이렇게 물이 똑 점처럼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면봉을 활용해서 점으로 찍어주시면 이게 함께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면봉 꼭 붓이 없더라도 이렇게 면봉을 활용해 주셔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글씨를 쓰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이 종이는 300g 종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 번짐을 많이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보이시나요? 자, 이것은 300g 종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이제 그때 저번에 드린 엽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거는 종이 두께에 비해서 조금 물을 많이 했을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물이 연하게 번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만 더 쓰시면 좀 잘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펜으로 라인을 조금 더 그어주시면 나간 게 별로 이제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얇은 펜으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니까 완성도가 높죠. 그래서 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요.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요것은 하실 때 참고하실 게, 네, 종이가 다 건조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해주셔야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선인장도 그려보시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요즘에 또 한참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웃는 표시 이렇게 해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이제 뭐 점을 동그랗게 그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선이 흐리게 많이 번졌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보글보글하게 구름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주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이렇게 완성이 괜찮죠? 네. 그래서 물 번짐을 하실 때에는 연한 색부터 이제 진한 색으로 가셔도 되고, 붓을 중간에 이제 색깔 많이 하실 때는 헹궈서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꼭 중요한 거는 물을 너무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 또 다 마를 때까지 꼭 기다리셨다가 그림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랐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떼시는 거예요. 근데 떼시기 전에 아까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지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뭇잎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조금 크게 그리셔도 되세요. 이렇게 크게 그리셔도 되시고, 여기에다가 수술을 조금 더 그리셔도 되고. 너무 자세하게 그리시면은 힘드시고 또 지저분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촐하게. 네. 그렇죠? 이렇게 그리셨을 때 보시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위에 올라가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뗐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죠. 빈 공간이.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 어떻게 보이세요? 펜 자국이 많이 보이시나요? 그쵸? 펜 자국이 많이 안 보이게끔 너무 진하게 쓰시거나 너무 눌러서 쓰시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처음이라서 많이 실수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유 있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따라 하실 만 하신가요? 네, 재밌으세요? 네. 저도 사실은 이게 5회차 강의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이거를 잘 이제 배우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혼자서 이제 좀 유용하게 쓰실지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이렇게 2개를 좀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씨 배열하는 거는 저희가 글씨 배열하는 것만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선생님들 그 A4 용지 세워가지고 연습장 세우셔서 이렇게 이제 세우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15장 해오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5장 이상은 하셔야 글씨가 늡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료 준비하실 거는 드라이 플라워 캔버스 액자 때 드렸죠? 받으신 거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혹시 긴 여분 요렇게 긴 여분 엽서 남으신 거 있으면 요것도 함께 챙겨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자 부족하더라도 이제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나의 좀 내가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으시다면 좀 힘내시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또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